안녕하세요. 교감신경 흥분제 약물의 치료적 사용에 대해 발표하게 된 2028-103117 엄영민입니다. 우선 앞서 발표한 친구들이 설명해 주었을 것이지만 한 번 더 심파토미메틱 드러그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파토미메틱 드러그스는 교감신경 흥분제를 의미하는데 말 그대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처럼 혈압 상승, 심장박동 수증가, 기관지 확장 등의 효과를 갖는 약물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있고 이와 구조가 비슷한 에페드린 등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파소미메틱 드러그스의 치료적 사용을 살펴보겠는데 그에 앞서 교과서나 PPT의 약물을 약어로 많이 사용해서 이러한 약물들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PI는 에피네프린, DA는 도파민, IA는 이소프로테놀, N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쇼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 의학적으로 쇼크에 빠졌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셔서 익숙하실 텐데요. 쇼크는 조직에 혈류가 부족한 상태로 일반적으로는 저혈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장기 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쇼크는 신체 여러 기관으로의 산소나 영양분 전달과 관련된 즉각적인 생명 위협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쇼크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저혈량증이 있는데 출혈 등으로 피의 양이 감소한 경우도 이런 경우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는 심부전이나 폐색전증 등으로 인한 심박출 폐색, 폐혈증 등으로 인한 말초 순환 기능 장애도 쇼크의 주요한 원인입니다. 이러한 쇼크의 치료는 우선적으로 쇼크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특이적 치료가 가장 중심이 되겠지만 쇼크 자체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쇼크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저혈압 등의 혈액학적인 여러 이상들을 교정하기 위한 비특이적 치료도 중요합니다. 쇼크가 오게 되면 혈압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게 되면 말초 혈관이 수축해서 심장 수축 속도나 수축력이 증가해서 혈압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쇼크의 초기 단계에서 신장, 피부 등 다른 기관으로의 혈류가 감소할 수 있는데 물론 이런 장애는 소변 생성 장애나 대사선 상증 등 다양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러한 혈류 감소로 인해 우리 몸의 중요한 뇌나 심장 등으로의 혈류를 유지하고 혈압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쇼크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쇼크는 특이적 치료와 비특이적 치료로 나누어 치료하는데 우선 초기에는 비특이적 치료로서 혈액학적 지표를 관찰해 가면서 혈액량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 유지 조치가 중요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폐혈성 쇼크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문제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즉시 투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적절한 치료 반응이 없을 시 혈압, 혈류 이상을 개선하기 위해 혈관작용 약물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혈관작용 약물은 말 그대로 혈관에 작용하여 여러 가지 효과를 주는 약물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심파서미메틱 드러그스로는 아드레날린 수용체 작용제가 있는데요. 아드레날린 수용체에는 알파와 베타 수용체가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은 말초 혈관 저항을 증가시키고 베타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물은 심장 박동수와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키는데요. 도파민의 경우에는 이 두 수용체를 모두 활성화시켜 신장이나 내장신경의 혈관상 확장을 촉진합니다. 한편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효과는 말초 혈류 개선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는 말초 혈류 개선을 목표로 치료하는데요. 심장이 뛸 때 혈류를 결정하는 요소인 전부와 심근 수축력, 후부하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전부하의 경우에는 심장 충합으로써 혈액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맥 내 수액 투여로 증가시킬 수 있고 이뇨제, 질산염을 투여함으로써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근 수축력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성 아민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교감신경성 암인의 여러 가지 약물 제제가 있는데 이소프로테레놀은 심장 박동 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말초 혈관 수축을 강화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심박수를 증가시키지만 부정맥 위험성이 있어 조심히 사용하여야 하고 도파민은 고용량 투여 시 말초 신장 혈관 수축을 유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장 동맥 팽창을 촉진해 신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도부타민의 경우에는 입체 이성질체에 의해 그 작용이 매개되는데 심박수나 말초 혈관 저항 증가는 거의 없이 심근 수축력만 증가한다고 합니다. 쇼크 환자의 일부에서는 저혈압이 심하게 오는데 이럴 때 뇌혈류가 부족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파 수용체 작용제가 있는데요. 약물의 종류는 노르에피네프린, 페닐에프린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작용제는 척추 마취나 부상 때문에 일어난 교감신경계 장애에서 유리한데요. 반대로 심장성 쇼크 등 다른 형태의 쇼크에서는 반사적인 혈관 수축이 강해서 주요 장기의 혈류를 더 떨어뜨리고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니트로프로사이드 등의 혈관 확장제 등과 함께 사용하면 혈압을 유지하며 후부하를 감소시켜 혈류를 개선하고 심장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폐혈성 쇼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폐혈성 쇼크는 폐혈증 때문에 쇼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폐혈증은 혈액에 세균이 감염된 것을 말하는데요. 고열과 같은 증상과 함께 혈액학적 이상이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초기에는 말초 혈관 저항이 낮거나 거의 없는데 이는 감염으로 몸속에서 생성된 NO의 영향과 증가된 심박출량으로 인한 것입니다. 폐혈증이 진행되면 심근이 약화되고 말초 저항이 증가되어 조직 산소 공급 장애가 발생하는데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이고 혈액학적으로 필요하다면 도파민이나 도부타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혈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혈압은 주로 알파 수용체 활성을 갖는 약물로 치료하는데요. 척추 마취나 항고혈압제 과다 사용 등으로 말초 저항이 감소한 환자에게 자주 사용됩니다. 물론 저혈압은 장기 혈류가 부족해지지 않는 이상 꼭 약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환자에게서 약물 대신 체액이나 혈액을 수액 등으로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더 적절한 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일어났을 때 머리가 어지럽고 앞이 깜깜한 증상을 몇 번 겪으셨을 텐데요. 기립성 저혈압도 이처럼 일어났을 때 혈압이 과하게 떨어지는 현상으로 샤이드레거 증후군이나 특발성 자율신경계 부전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일어납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천천히 일어나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과 함께 플루드로코르티손, 프로스타글란딘 합성 정해제 등 다양한 약물이 사용됩니다. 이러한 약물은 다수의 교감신경 자극성 약물을 포함하는데요. 대부분 알파-1 수용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약제는 정맥 수축을 현저히 향상시키면서도 누워있을 때의 고혈압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적게 동맥이 수축하는 약제인데 현재는 이러한 약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도드라인이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아직 확실한 사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이퍼텐션, 고혈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28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클로니딘 같은 중추신경 알파2 수용체 작용제가 치료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고혈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약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심장 부정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생리학에서 심장에서 전기가 전달되며 박동이 일어나는 것을 배웠을 텐데 심장 부정맥은 이런 전기 전달 체계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불규칙한 심박동 증상을 말합니다. 부정맥에 앞서 아예 심정지가 온 환자의 심폐소생술에도 약물 치료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심파소미메틱 드러그스 중 가장 자주 쓰이는 약은 알파 작용제로 확장기의 혈압을 상승시키고 관상동맥 혈류를 개선하며 소생 동안 뇌 혈류를 보존합니다. 주로 에피네프린이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에피네프린
카테콜아민에 포함됩니다. 대뇌 혈관은 이러한 카테콜아민 약제의 혈관 수축 효과에 동감하기 때문에 외부의 흉부 압박 동안 에피네프린은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줄이고 이러한 혈류를 뇌나 관상순환으로 분배함으로써 제한된 심장 박수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후 심장 박동이 회복되면 부정맥, 저혈압, 쇼크 등을 치료하게 됩니다. 부정맥에는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과 느리게 뛰는 서맥이 있는데 경증 저혈압을 동반한 발작성 상심신설 빈맥 환자의 경우에는 혈압을 높이기 위해 페니레프린 등의 알파 작용제를 투여해 미주신경 감수성을 증가시켜 부정맥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칼슘 이온 통로 차단제로 대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약물은 AB 노드, 베타 안타고니스트, 아데노신, 정기적 심방 정상화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서맥의 경우에는 이소프로테레놀 등의 베타 수용체 작용제가 아트로핀과 함께 임시적으로 투여되는데 장기 치료가 필요할 시는 심장의 전기 자극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일반적으로 선택됩니다. 다음으로 우혈성 심부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감신경 흥분제 중에는 베타 작용제가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급성 응급 상황에서 심박출량을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베타 작용제는 근육 수축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료에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작용제가 교감신경을 자극하는 것은 약해진 심장에는 큰 반응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심파소미메틱 드러그스가 국소 혈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작용제들은 대부분 점막과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의 경우에는 코나 목, 후두의 수술에서 국소 마취제와 동시에 주사하면 지속 시간이 증가하는 효과와 함께 에피네프린 그 자체로 점막 수출, 출혈 제한 등의 효과가 있어 수술할 때 출혈을 줄이고 이로 인한 시야 방해를 개선해 가시성을 향상시킵니다. 페닐에프린, 옥시메타졸린 등도 부비동 수술 중 국소적으로 적용되어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한편 음경내로 알파 작용제를 주사하는 것은 발기부전 치료에서 과하게 약물이 사용되어 병적인 지속 발기로 괴사 등의 위험이 있을 때 기량적인 치료로 사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비강충혈 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수용체 작용제는 알레르기성 혈관운동성 비염 환자나 상부호흡기 감염을 보이는 급성 비염 환자에게 비강충혈 완화제로 사용됩니다. 이 약은 코 점막의 부피를 줄여서 공기 흐름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데 알파1 수용체와 알파2 수용체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파2 수용체의 경우에는 영양 공급 동맥까지 수축시키기 때문에 점막이 구조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파1 수용체에 대한 선택적인 작용제가 점막 손상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치료의 문제로는 약물이 금방 효능을 상실하거나 반발적으로 더 충혈이 일어나거나 만성적으로 사용되거나 약물이 중단될 시에 증상이 악화되고 수용체가 탈감작을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파 수용체 작용제는 경구 또는 국소로 투여되게 되는데 국소 충혈 완화제는 우리가 비염 환자들이 코에 칙칙 뿌리는 약으로 다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보다 선택적으로 작용 가능한 약물이기 때문에 급성 비염에 유용하지만 반발성 충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편 경구, 즉 입으로 먹는 충혈 완화제는 이러한 반발성 충혈 가능성은 적지만 전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감신경 작용성 충혈 완화제는 고혈압이나 전립성 비대증 남성에서 매우 주의해서 사용되어야 하고 MAO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나 고혈압, 회혈성 심장질환 환자는 투여를 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천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식은 기도과민 증가, 가역적인 기도폐색을 보이는 만성 기도염증 질환인데 진드기나 꽃가루, 곰팡이, 동물의 비듬, 음식물 등으로 일어나거나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산식에는 주로 베타 작용제가 사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 더 잘 설명되어 있다고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장의 표를 가져왔습니다. 이 표에는 알부테롤, 라발부테롤 등이 설명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표를 참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에피네프린이 사용되는데요. 에피네프린은 아나필락시스 등 급성 알레르기 반응을 개선시킵니다. 에피네프린의 피하 주사는 가려움증, 두드러기, 붓기를 빠르게 완화하기 때문에 만약 알레르기로 인해 성문의 부종이 기도 확보를 위협해서 호흡에 문제가 되거나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저혈압, 쇼크 등이 온 경우 에피네프린의 신중하고 빠른 정맥 주사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혈관적 효과 이외에도 에피네프린은 베타 수용체를 활성화해서 비만 세포로부터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등의 전달 물질 방출을 억제합니다. 비록 당질 코르티코이드나 항히스타민제가 심한 과민 반응 환자에게 자주 사용되지만 에피네프린도 치료에 있어 중요한 성태로서 이러한 약물의 자가 주사는 아나필락시스 응급 자가 치료에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안과적인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교감신경성 약물이 안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서술이 있지만 69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서술되어 있어 해당 장의 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면증과 수면 각성 불균형 등 수면 문제에 있어서 교감신경성 약물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하이포크레틴 뉴런이 있습니다. 이는 중추신경계에서 기상촉진 경로를 활성화하는 뉴런인데요. 이러한 뉴런이 자가 면역으로 파괴되게 되면 기면증과 과다수면이 일어납니다. 아직 이러한 문제는 하이포크레틴 작용제로 치료할 수는 없고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추신경계 자극제는 각성을 촉진하는 모노아민 경로 전달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증상을 개선하게 됩니다. 기면증의 1차 치료제는 앞서 말했듯이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모다피닐, 아모다피닐,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사망계 항우울제, MAO 억제제 등이 사용됩니다. 이때 암페타민은 약물 남용 위험이 있고 내성 발달 가능성이 있으며 정신증이 발생 가능하고 주간에 졸음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하는 약제입니다. 소듐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라는 약물도 있는데 이는 수면 각성 불균형과 기면증의 탄력 발작을 치료합니다. 구조식은 소듐이 붙지 않은 감마 하이드록시 부티레이트를 밑에 사진으로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글루타메이트나 가바와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뉴런에 대한 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 위험이 있으므로 이 약물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체중 감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은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소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암페타민이나 메스암페타민 등의 약물이 있는데 메스암페타민은 마약으로도 이용되는 만큼 대부분 위험성이 많은 약물이고 펜메트라진 등은 미국에서 사용이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적 감독하에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물의 단독적인 사용만으로는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베타3 수용체 작용제가 설치류에서 현저한 항비만, 항당뇨 효과를 보였고 미라베그론 등도 인간에게서 유효한 영향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비만 치료제 베타 작용제 사용은 아직 개발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ADHD라고 부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DHD는 어린 시절에 처음 나타나 대부분 성인까지 지속되며 과도한 활동과 충동, 그리고 주의력 유지나 대인 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이러한 ADHD의 치료약에도 심파소미메틱 드러그들이 사용되는데요.
카테코라민은 대뇌 피질 수준에서 주의력 조절에 관여하고 덱스트로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등도 사용됩니다. 여러 가지 약제가 개발되어 있는데요. 아데랄의 경우 메틸페니데이트, 덱스트로암페타민, 덱스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의 서방형 제제로 하루에 한 번 사용하고 피부에 붙이는 메틸페니데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은 불면증, 복통, 식욕부진, 체중 감소, 성장 억제 등이 있어 식사와 함께 투여하며 적절하게 복용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한편 삼원계 항우울제나 클로니딘 등도 사용되며 알파2A 수용체 작용제인 구안파센 등도 사용됩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대부분 교과서를 참조했고 이미지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얻어왔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많이 버벅거리고 말이 빠를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